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지금 공유할 내용은 지역 단위에서 대학 교양교육을 위한 협력 사례를 저희 충청권형 대학 교양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교양교육센터가 소속된 교육혁신 본부장을 지금 작년 4월에 제가 맡기 시작했으니까 1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아직 뭐 1년 본부장 역할을 했지만은 아직도 지금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좀 더 배워가야 할 게 많은데 제가 1년 동안 그래도 하면서 좀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한 5가지 섹션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어, 왜 지역대학 간의 교양교육이 필요한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현재 대학 교육이 어, 특히 이제 산업이 강조되면서 산업과 연계한 세분화된 전공 중심 교육 체제가 지나치게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중심, 산업체 연계 중심 전공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과들도 첨단 학과 중심으로 학과가 개편되고 상대적으로 교양과 연계된 그런 학과들이라든지 또 교수님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올해 시작됐죠. 올해 입학생부터 이 전공자율 선택제로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학과 정원 감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어, 저희도 올해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로 들어온 학생들한테 이미 사전 어떤 전공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봤더니 어, 예측했던 것처럼 기초학문 분야 전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고 대부분 공학 쪽 혹은 인문사회 쪽에서는 경영학 쪽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기초학문 분야 전공에 좀 더 큰 위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대학들은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적으로 좀 대학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공에만 인원이나 혹은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전공이나 교양에는 투자가 지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RIS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처럼 지자체 중심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제가 RIS 사업에도 참여를 해봤지만은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라이즈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어떤 역할과 권한이 커지는데 이런 상황들이 결코 이 교양교육에는 유리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특히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또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도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 대학은 매우 열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대학 내 교양교육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고요. 저희도 뭐 충남대학교가 지역의 거점 공립대학이지만은 교양교육센터의 인력은 3명밖에 없고 그것도 전임 인력은 1명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렵게 교양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대학 간 공유 그리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그래도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자원 감소라든지 특히 지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고등교육 재정 악화 등에 대응한 대학의 공동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역 소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혹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학 외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간 공유와 협력에 초점을 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RIS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 사업이라고 해서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라이즈 등 기타 사업들이 대학 간의 공유와 협력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산업과 연계한 전공 분야의 교육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한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 간 교양교육 협력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은 부족한 각 대학별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교양교육 자원들, 교수진이라든지 과목들을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또 대학 교양교육의 전반적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교양교육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어,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지역별 교양교육 협력체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이 교양교육 협력 모형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관련된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유나 강의야 2022년 논문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교양교육의 협력 모형으로서 이제 공유대학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었는데, 교양대학 협력 모형으로서의 공유대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거점형, 대학 연합형, 특성화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점형은 참여하는 그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 중 거점 대학을 두고 그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양교육 체계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인데요. 사실 RIS 사업에서 전국에 9개 이제 RIS 사업 단이 있었고 사업 플랫폼이 있었고 다 이제 그 9개에서 공유 대학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총괄 대학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그 지역의 거점 공유 대학이 총괄 대학이 돼서 그 총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양교육이라든지 전공교육 체계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였는데 여전히 예, 뭐 교양보다는 전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관여를 했던 DSC 공유대학, 대전세종 충남 RIS 플랫폼에서 만들었던 DSC 공유대학에서도 처음에는 교양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은 과목도 새로 개발하고 공유대학에서 교양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했었었는데 사실 매년 단계별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교양보다는 이제 산업체와 연계된 뭐 교육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평가에서 강조되다 보니까 처음에 뜻했던 그런 공유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체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사업이 지금 작년으로 마무리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학 연합형이라고 해서 각 대학들이 공통된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점교육 형태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유대학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을 알렸던 2018년 서울 공유대학 사례가 이 논문에서는 예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서울 공유대학 사례는 한 처음 만들어지고 2, 3년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은 뭐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23년도에 전국 가톨릭 대학들 12개 가톨릭 계열 대학들이
같이 이제 시작을 한 가톨릭 교양 공유 대학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학 연합형에 더 맞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성화형이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의 교양교육 협력 모형으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러니까 각 대학이 똑같은 교양교육 과목을 운영하기보다는 아, 교양교육 체계는 같이 만들지만은 각 대학의 특성화 영역 교과목을 이제 공유해서 그 연계된 대학의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에 없는 특화된 강점 분야의 교양교육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이 교양교육 협력 모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 기반, 대학, 교양교육 공유 사례가 있는데, 공유 대학이 아니면서도 같이 이제 이렇게 공유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충남대학교에서는 어떤 교양교육과 관련돼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는 국내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끼리 이제 KNU10이라고 해서 학점 교류를 하는 것. 주로 이 첫 번째 학점 교류 KNU10이든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는 어, 학생들이 방학 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새 저희 대학 학생들이 방학 중에 제주대학교에 학점 교류를 해서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이제 또 제주대학교 수업을 듣고 이런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도 있고 KNU KNU10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학점 교류 그러니까 온라인 과목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학점 교류를 하는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대전, 세종, 충남 권역의 원격 수업 학점 교류라든지 어, 이후에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 다들 아실 텐데요.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서 주요 다섯 가지 사업 꼭지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꼭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학들 간의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어,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교양 교육을 서로 이제 교류하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 서해안권 대학 학점 교류라고 해서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그 전에 몇 개 대학이 더 있었는데 서해안 쪽에 있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대학들이 같이 하는 지금은 이제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두 대학교만 참여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교양 교과목을 교류하고 있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교양 교과목을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충북대학교가 중심으로 체크 사업이라고 해서 충청권형 대학 학점 교류 사업에서도 또 전공이라든지 교양 교과목들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RIS 사업에서 DSS 공유 대학을 통해서 또 일부 교양 교과목들을 저희가 공유를 해 왔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충청권역에서 대전, 세종, 충남 그리고 충북까지 이어지는 충청권역에서 교양교육을 위한 지역 협력을 어떻게 했는지의 핵심으로서 이제 충청권역 교양교육 협의회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처음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지역 대학이 이제 모여서 교양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2013년에 대전 충남권역 대학 교양교육 협력 포럼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요게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저희 현재 충남대학교 총장이신 김정겸 총장님이 그때 기초교양교육원 원장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교육혁신본부의 전신인데요. 기초교양교육원 원장을 하시면서 또 당시에 이제 전국의 대학들의 이슈 중에 하나가 에이스 사업이었잖아요.
그런 에이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대전 충남권역대학 교양교육 협력 포럼을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는 그냥 포럼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협의회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대학들이 이 협의회에 가족을 했고, 그때 이제 임원교로서 충남대, 관양대, 보건대, 대전대가 임원교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도까지는 잘 이루어지다가 2019년에 좀 잘 안 이루어지게 되고, 또 2020년 되면서 코로나 시기에 또 중단이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저희 우성정부대 총장이신 손동현 교수님이 대전에 계시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 강력하게 또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 협의회를 재활성화를 하게 됐고요. 2024년부터는 이전에 그 대전, 세종, 충남권역에 한정됐던 것을 충북까지 확대해서 충청권역 대학 교양교육협의회로 확대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협의회장은 지금 오늘 참석하신 우송대 박휘문 교수님께서 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황은 현재 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 4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요. 2013년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양교육 협력 포럼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에 총 14회의 포럼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회칙상의 주요 협력 내용은 교양 기초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양교육 공유를 위시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교관 정보교환 및 교양교육 관련 출판물 관련, 기타 국내외 교양교육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 뭐 이런 것들이 핵실상이 있지만은 아직은 좀 미진한 상황이고, 협력 포럼을 핵심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교양교육 협력 포럼이 어떤 주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은 어, 그동안 우리 교양교육 쪽에서 주된 관심사항이 어떻게 이 변화해 왔는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가장 핵심되는 주제만 넣었지만 세부 주제까지 보면 더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사회 주제를 보면은 학부교육 선진화 방안, 에이스 사업이 이제 한참일 때였죠. 그러면서 이제 5회부터는 지역대학의 교양교육 발전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이런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8회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 시기, 2018년 전후로 해가지고 또 상당히 이슈였는데, 뭐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글로컬 사업과 연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 대학에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올해 초에 대주제는 글로컬 시대 지역인재 양성과 교양교육이라는 주제로 해서 제14회 교양교육 협력 포럼이 이루어졌고, 이때 총 25개 대학에 100분 넘는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참여하는 대학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또 참여하는 참석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거는 실제 이제 저희가 행사를 했던 사례이고요. 네,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이런 충청권역의 사례라든지 또 제가 이 담당 업무를 책임지면서 좀 여전히 이 교양교육 공유 협력에서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내외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어, 저희가 이제 저희 충남대학교가 작년 가을에 한 10년 만에 교양교육 과정을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었는데,
뭐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아주 큰 뭐 반발과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잘 되었는데요. 그 역시 또 이제 여기 좀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교내 구성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여전히 이제 대학 교육을 20년 전, 30년 전의 대학 교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재 20년, 30년 전에 대학 진학률이 20%, 30%될 때와 지금은 뭐 70%,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도 더 필요하다는 거. 어, 그리고 대학 교원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더라. 특히 뭐 이제 공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공 교육이 중요하지 교양교육을 왜 이렇게 자꾸 늘리고 바꾸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요. 심지어 뭐 이제 교양교육에서 외국어 교육 뭐 이런 부분 좀 어, 저희 대학 학생들이 저 핵심 역량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조금 더 강조하고 좀 체계를 바꿨더니 외국어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번역 앱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그렇게 외국어가 중요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작년에 그 개편 과정에서. 어, 그리고 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여가 점점 이제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 협력 파트너스의 지자체 등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좀 가장 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 등에서 어떻게 하면 교양교육, 좀 강조될 수 있을까를 얘기할 때는 지자체도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양교육에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 고등교육 협력에서 교양교육 협력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대학 내외에서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데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또 교양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양교육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뭐 여러 논문들에서 얘기한 산학협력과 연계된 교양교육 연구 필요하다는 얘기라든지 현장 체험과 관련된 교양교육 과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써놨는데 최근에도 제가 어떤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요새 뭐 또 AI가 대학 교육에서 상당히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교양교육과 관련해서 AI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교양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시더라고요. 뭐 일부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교양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각 대학에서 학과 중심, 주로 이제 학과 중심 혹은 개별 교수 중심의 교양교육 과목이 개발되고 편성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모아서 하나로 만들고 나면 체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교양교육과정 혁신이 한 개 개별 대학의 교내 담당 기관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때는 그 담당 기관이 별로 힘이 없기 때문에 학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의 대학들이 같이 어떤 조직을 갖추고 거기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더 개별 대학의 교양 담당 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재설계에는 상당한 전문성과 비용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각 대학이 중복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함께 한다면 더 절약이 되고 또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간 공유 협력, 특히 교양교육에서의 공유 협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기타 과제들이 있는데요. 요 다음 표에서는 이제 저희 담당 팀장과 직원, 교양교육을 담당 교양교육센터의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그 공유 협력, 교양교육 공유 협력에서의 문제점과 과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뭐 뒤에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거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맺은 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 제 생각을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교양교육 지역 협력 지속을 위해서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만남이 중요한 것 같다. 여러 가지 뭐 교양교육에서 각자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상당히 비슷한 고민이 많더라. 그래서 각 대학이 고민하는 것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게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공동의 고민이라는 것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보 교환이 중요한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만나다 보면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혹은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작년에 교양교육과정 개편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자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저희 충청권역에서 하고 있는 협력 포럼처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요. 이게 어느 한 대학이나 한 기관에만 너무 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됐을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앞에 표에서 정리한 내용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얘기해서 좀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리화가 필요하다. 이 부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한계가 있고 정리화를 했을 때 준비가 되고 어, 공식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저희 이제 충청권역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이상 이렇게 협력 포럼 그리고 협의체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 이쪽에 관심이 있는 몇 분의 의지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저희 지금 현 총장이신 김정겸 교수님이 처음 이 포럼을 만들었었고 또 그 중간에 다른 또 원장님이 이게 포럼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협의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중간에 끊기고 그것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몇 년 끊기다 보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손동현 총장님께서 또 어, 중심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한 사람의 키퍼슨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력을 넘어서 함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공동의 리더십에 의해서 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이게 지속성 있는 협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